그 고국 양왕까지 봤고, 오늘 그 유명한 무슨 왕? 광개토왕. 뭐가 맞을까요? 관계도랑 대통령, 관계도 대왕 이거 다 같아요. 뭐. 맞긴 한데 뭐에 따라서 보통 관계도 대왕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몇 대는 대왕이라고 하는데 혹은 대왕이라고 해서 하나 다른지 틀린 건 아닌데 보통은 대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왕, 대왕, 대왕, 왕, 왕. 왕. 다 맞지 않아요? 대왕은 뭐지? 이민도 왕에서 왕이라고 태왕은, 태는 클 태자예요. 그러니까 대박. 큰 왕이란 뜻인데, 광개토대왕 아들이 98세까지 장수왕. 장수왕이거든요.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광개토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 만주골판에다가 7m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비석을 세웠거든요. 그게 광개토 대왕릉 비예요. 근데 그 비문에 적혀 있는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한 표시가 태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왕은 그 비석에 적혀 있는 표시고, 김부식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고려시대 유학자 김부식이 삼국사기란 역사책 썼죠.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왕은 고구려 시대 때나 뒤에 고려 시대 어디에도 대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광개토 대왕이 이룬 업적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대왕, 대왕, 대왕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니죠.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다 맞는 표현이고, 근데 아무튼 당시에 그 비석에 쓰였던 표현은 뭐다? 태왕. 고구려가 망하고 500년 있다가 쓰여진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돼 있다? 광개토 왕. 왕이라고 기록돼 있고, 최근 100년 사이에는 광개토 대왕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대왕이라고 교과서가 있나?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교과서는 자, 근데 이 광개토 대왕은 대왕이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 그리고 이전 왕들 왕호를 보면은 고국양, 소수림, 고국원, 미천, 이거 다 혹시 뭘 뜻하는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꽃. 맞아요. 그 임금들이 묻힌 장래한 지역을 장지라고 한다 그랬죠? 이 왕호는 다 뭐라고요? 장지예요, 장지. 대표적으로 뭐 민중왕은 민중원의 들판에 묻혔다. 민중원이라는 자, 우리 봐봐. 고구려 수도가 어디였죠? 처음에 주몽이 도읍한 데가 어디였어요? 꽃. 졸본이라는 곳에 도읍을 했죠. 그러다가 주몽의 아들 유리왕 때 돼지가 도망간 곳에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수도를 옮겼죠. 그게 내가 국내성이었죠.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 왕들의 왕후는 국내성 주변 어딘가에 임금들이 묻힌단 말이에요. 그 묻힌 장래 지역명을 따가지고 뭐 이런 명칭들이 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지역에 두 명이 묻혔으면 이름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부분 같은 곳에 막 이렇게 막 묻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다른 표현이라든지 다른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왕후를 표현을 했죠. 봐봐, 저기 봐봐. 예를 들면 동천왕은 이 천이 시냇물을 뜻한다 그랬죠? 동내성 동쪽에 흐르던 어떤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천왕. 중천왕은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에서 중천왕.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은 거고, 미천은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어떤 하천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내성 주변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미천왕. 고국원에서 고국은 국내성을 옛날 나라라고 해서 고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원은 평원, 그러니까 평야지대를 의미하는 그런 아무튼 장지명을 갖다가 왕후를 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광개토 대왕부터는 장지명이 쓰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그 왕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왕의 이름을 정한단 말이에요. 고구려에서. 여기서 광개토는 넓을 광자에 열개자의 흑토자란 말이에요. 고구려의 영토를 넓게 만든, 땅을 넓게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왕? 광개토 대왕이에요. 무슨 벌판 달려라? 예,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들어봤죠? 자, 그래서 영토를 만주 지역까지 크게 확장한 왕인데 고구려 지도를 가볍게 그려볼게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한반도죠? 요렇게, 와, 이렇게. 자, 그리고 자, 파란색으로 봐봐. 이건 강이야.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혹시 무슨 강인지 기억나요? 나, 요, 요하라 그랬죠? 하가 강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 강은 요라는 강이라고. 자, 이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할까요? 요동이라고 불러요.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불러요. 자, 광개토 대왕이 넓힌 지역은 요 국내성 주변에 있던 조그만 고구려를 요동을 정복하고, 자, 그리고 요 넓은 지역까지도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지한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근데 요동벌판 달려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만주벌판 달려라 많이 하잖아요. 요 지역, 요동 지역을 만주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 만주라는 표현은 17세기부터 쓰인 표현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살았을 때 몇 세기예요, 이거는? 5세기?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는 만주라는 표현은 어느 역사책에도 쓰여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만주라는 표현은 너희 혹시 저 청나라라고 들어봤어요? 병자호란? 그 청나라에서 그렇지. 이 청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만주라고 만청이라고 부르는 데서 사용된 표현이고 4세기, 5세기 때는 이 지역은 뭐라고 불렀다? 요동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광개토 대왕은 만주라는 말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1000년 후에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네. 아무튼 요동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요 지역을 크게 영토를 넓힌 사람이 광개토 대왕인데 광개토 대왕은 요 지역만 넓혔을 뿐만 아니라 자, 우리 고구려랑 라이벌 국가 어느 나라가 있었죠? 백제란 나라가 있었죠. 백제가 요 이전에 고국 원왕이란 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었죠. 백제 무슨 왕 때?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평양이란 곳에서 이걸 막다가 고국 원왕이 흐르는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이 백제에 대한 원수를 한번 갚자. 이래서 백제랑 또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여기 신라란 나라가 있었죠. 자, 한편으로 북쪽에 또 중국의 저 연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전연은 망하고 후연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후연과 백제는 고구려를 양쪽에서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자, 백제는 또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된다?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랑 신라는 비교적 사이가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죠. 자,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오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다 백제가 또 이번에 신라를 쳐들어가요. 혼자 쳐들어간 게 아니라 가야란 나라와 여기 섬나라 어느 나라죠? 왜죠? 일본이죠. 일본과 가야와 백제 연합군이 신라를 친단 말이에요. 신라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때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과 가야의 군대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그쵸 군대를 보내서 다 물리쳐 준단 말이에요. 그치. 자, 신라에 침입한 어느 나라를 격퇴했다? 왜를 격퇴한다. 나라 한번 살릴 때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이 사실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비서 광개토 대왕은 비와 자, 신라 왕들의 무덤 중에서 어떤 왕의 무덤인지 밝혀지지 않은 무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무덤을 발굴해 봤더니 그 청동 그릇이 하나 나왔는데 그 청동 그릇 아래 호우라는 한자가 써 있었어요. 그 호우라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던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고 한다? 호우명 그릇이라고 한다. 여기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 자, 요거 그림으로 좀 볼게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림이 뭐 많은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 저번 시간에 한 얘기들이니까 조금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봐봐요. 우리 대무신왕이 예뻐했던 왕자. 잘생긴 호동왕자 기억나죠? 자, 호동왕자는 낙랑국의 낙랑 공주와 사랑에 빠졌죠. 자, 근데 그 낙랑국에는 적이 쳐들어오면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군대의 침입을 알려주는 저절로 울리는 북이 있었죠. 그 북이 이름이 뭐였죠? 스스로 울리는 북, 스스로 운다. 자명고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고구려가 낙랑국을 못 쳐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쳐들어갈 만하면 그 북이 울리니까. 자, 근데 낙랑공주가 고구려 왕자 호동이랑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 북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쁜 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고구려가 낙랑국을 멸망시켰죠. 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뒤에는 찢겨진 뭐가 있어요? 자명고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대무신왕 때 우리 고구려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들어가 숨는다 그랬죠? 성에 들어가 숨는다 그랬죠. 고구려에서 구려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말로 구루를 뜻하고 이게 성이란 말이에요. 고구려는 적이 쳐들어오면 성으로 들어가 숨어요. 자, 잘못하면 망하잖아. 망하는 것보다 숨는 게 낫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성에 들어가면 먹을 게 떨어지겠죠. 어느 순간부터.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자, 당시 중국 한나라 군대가 고구려 포위했죠. 이때 그 고구려 대무신왕이 먹을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걸 알면 중국 군대가 포위를 안 풀겠죠. 그래서 대무신왕이 어떻게 했어요? 막 연못에 있는 그 물고기랑 소를 밖으로 막. 그쵸? 물이랑 먹을 것이 많은 걸 과시하려고 그 없는 형편에 연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다가 물풀에 싸가지고 이걸 중국 군대에게 보냈죠. 자, 중국 군대 사령관이 그걸 보고서는 고구려 군대는 지금 고구려 성 안에는 물도 있고 식량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대를 물리게 됐죠. 네, 뭐 그런 얘기. 이 대무신 왕 때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고구려 첫 번째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주몽이 처음으로 도읍했다는 수도 어디? 졸본. 졸본으로 추정되는 그 만주벌판에 있는 산성이 무슨 산성이다? 오녀산성이다. 네. 자, 그리고 고구려는 결혼할 때 남자가 어디로 간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 그랬죠? 그쵸?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자기 부인의 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장인어른이라고 하죠? 장인어른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장인어른 집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만들어요. 이게 서방님의 집 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서옥이라고 하죠? 이 서옥에서 자기 부인이랑 같이 살면서 장인어른 집 농사라든지 장인어른 집 잡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서옥에서 자기 부인이랑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다 자라게 되면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독립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를 고구려의 결혼 풍습 뭐라고 부른다? 자,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죠. 남자가 장인어른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장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는 걸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장가 간다 그러죠? 여자가 결혼하는 건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 시댁 이거 들어봤죠? 너희들 여자애들 지금 결혼하게 되면 남자 집안 식구들을 시댁 식구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남자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시어머니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시집 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둘이 어. 아이를 못 낳는 늙은 나이로는 그런 몸이면은 대서관 쳐야 돼. 그런 기록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독립하지 않았을까요? 나갔을까? 자, 그리고 봐봐. 제발.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지금 장인어른이 자기 딸의 남편을 사위라고 하죠. 사위를 데리고 와서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사위를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제일 잘. 대릴사위제라고도 한다. 너희 크면서 앞으로 계속 들을 얘기들이에요.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사는 거예요. 잠깐. 자, 고구려는 10월에 추수하고 나면은 자, 동쪽 지역에 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고구려의 추수감사제 뭐다? 네. 동맹이다. 고구려는 뭐라고요? 네. 동맹이에요. 자, 부여는 뭐였죠, 혹시? 그 자가 태어난다. 부여는 몇 월? 주몽이 태어나는 부여는 뭐였어요? 뭐냐? 무슨 나나 모르겠네. 영은 이거 환영하는 거였죠. 북을 치면서 사냥감이 오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자, 자, 부여의 제천 행사 뭐였어요? 영고였죠. 따라 이거 뭐라고? 나 같습니다. 영고는 몇 월에 했어요? 영고는 12월에 했죠. 자, 왜 12월에 했죠? 이제 겨울이니까 어.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사냥을 하면 발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냥 비슷한 얘기인데. 누명이가 거기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자, 부여는 저 북쪽에 추운 지역에 있죠. 그래서 겨울 되면 사냥을 많이 하는데, 자, 봐봐. 곰이나 짐승들이 겨울 되면 뭐예요? 겨울잠 자죠? 겨울잠 잘 때 먼저 뭐 하죠? 진짜 궁금했어요. 많이 먹죠? 자, 먹다 보면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먹을 걸 먹으러 찾아가지고. 자,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눈이 왔을 때 발자국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12월 겨울에 사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포동포동 살이 찐 그 짐승들을 잡으려고. 그쵸,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요 12월에 사냥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차원에서 환영한다. 북을 둥둥, 북을 치면서 사냥감을 환영하는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전통을 보여준다? 수렵이 뭐죠? 사냥이죠, 사냥.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제천 행사가 부여의 뭐다? 영고. 영고예요, 영고. 공예는 뭐였죠? 무천이었죠, 무천. 천. 무천은 10월에 했어요. 이것도 역시 추수감사되죠. 자, 무는 춤출 무자, 천은 하늘 천자예요. 자, 하늘을 향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신나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빌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면서. 자, 보세요. 고구려는 산이 많아가지고 농사보다도 사냥을 더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자, 고구려의 벽화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데 무슨 총? 무용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무덤 얘기가 나왔고 총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잘 봐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 그건 중국이고 한국은 왕이죠. 왕의 부인이 누구죠? 비, 왕비죠. 왕과 왕비가 죽었을 때 묻히는 무덤을 뭐라고 할까요? 왕은, 근, 릉이라고 불러요. 릉. 릉이라고도 하죠. 자, 임금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묻히는 무덤 뭐라고 한다고요? 릉이라고 불러요. 자, 이 무덤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딱 봤을 때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 같긴 한데 무덤 주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가지고. 무덤 임자를 누구 무덤인지 몰라요. 자, 그런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 총. 자, 임금의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은 되는데 주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무덤을 총이라고 불러요. 그 총은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요? 거기서 나온 그치. 유명한 건 거기 위치. 맞아요. 그 무덤에서 발굴했을 때 나온 유명한 뭐 유물이나 그 무덤의 특징이나 뭐 여러 가지를 따가지고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라의 저 경주에 가면 있는 천마총은 천마 맞아요. 천마도라는 그림. 근데 어디 그려진 그림입니까? 자, 봐봐. 너희 말 타봤어요? 말 안 타봤어요? 말, 뭐 빠르게 타봤어요? 그냥 걷는 거? 자,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다 보면, 자, 비가 왔을 때나 이럴 때 말이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밟으면 튀겠죠? 자, 그러면은 옷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럼 말 안장 아래다가 진흙이 튀지 말라고 그 진흙 튀기지 못하게 하는 천을 이렇게 댄단 말이에요. 그 진흙을 튀기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다래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자, 이게 말다래예요, 말다래. 그 천마도는 하늘로 날아가는 그 말을 그려놓은 건데 그 천마도는 말다래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벽에다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네, 천마는 어디 그려졌다고? 말다래. 그러니까 그 진흙이 튀지 못하게끔 그 안장에 까는 그 천 가리개에다가 그려진 그림이 천마도예요. 알겠죠? 그 천마도가 나온 무덤을 천마총이라고 불러요. 지금 고구려 무사들이 사냥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이 그림은 무용을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죠? 이 무용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이 무덤은 뭐라고 불렀어요? 무용총. 관, 주인이 알려져 있어요. 주인이 알려져 있고 일반인이 묻힌 무덤은 뭐다? 요, 요. 일반인. 주인이 알려진 무덤. 자, 그리고 뭐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무덤들이 주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면서 복수의 무덤, 여러 무덤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무덤들을 분이라고 불러요. 분. 고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자, 이 분은 그 여러 무덤들이 모여 있는 거. 그 모여 있는 무덤 그 장소를 분이라고 불러요. 분. 이렇게 무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좀 다양해요. 자, 고구려는 무용총, 그러니까 사냥을 많이 하는 나라였다고도 알아두시고, 이 모본왕이란 임금은 폭군이었다 그랬죠? 사람을 베고 잔다 그랬죠? 깨비죠. 그쵸. 사람 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모본왕이 죽여버렸다 그랬죠? 그럼 폭군, 잘, 찌르서. 모본왕. 자, 그리고 보세요. 자, 고국 천왕이 죽었을 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었던 발기와 연우가 있었는데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씨 왕후가 처음에 발기를 찾아갔죠? 그쵸, 기억나요? 근데 발기가 우씨 왕후한테 쌀쌀맞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씨 왕후가 다음에 누굴 찾아갔어요? 고국천왕의 두 번째 동생 연우를 찾아갔죠. 연우는 우씨 왕후를 굉장히 살갑게 대했죠. 심지어 뭐도 썰어줬어요, 집에서. 고기도 썰어줬죠. 어? 그러다가 고기 썰다가 뭘 썰었어요, 실수로. 자기 손을 썰었죠. 뭐가 났겠어요? 피가 났겠죠. 그 피 난 거를 어떻게 했죠? 그쵸. 우씨 왕후가 자기 치마끈을 풀어가지고 메어줬죠. 피 안 나게. 자, 근데 치마끈을 풀면 치마가 어떻게 돼요? 자, 내려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씨 왕과 연우가 어떻게 됐죠? 얼레리 꼴레리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우씨 왕후가 연우 손을 붙잡고 고구려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서 연우가 뭐가 된다? 10대 왕, 대왕. 한상왕이 되죠.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과 동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형이 죽어요. 봐봐, 형이 죽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건 가진다는 거죠? 누굴 가져요? 형의 부인이 뭐라고 하죠? 형수죠, 형수. 형의 부인을 뭐라고 한다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제도? 남동생 있는 사람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네, 비유 안 할게요. 자, 형사 취수제. 자,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자, 을불은 왕족이었는데 동상왕이라는 폭군이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봐 조카 을불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을불은 어려서부터 궁 밖으로 나가 살았죠. 그러다가 을불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막 밤에 개구리 쫓는 알바도 해보고 이거저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소금을 파는 일을 하게 됐는데 여관에서 자게 됐죠. 그런데 할머니가 여관 그 비용으로 소금을 을불한테 받았죠. 근데 소금은 당시에 귀했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소금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을불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더니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을불이 잘 때? 그 소금 자루 안에다가 자기 신발을 넣었죠. 그쵸. 그리고 저 소금 장수가 내 신발을 훔쳤어요 하고 관청에다 신고했죠. 그래서 을불은 끌려가서 소금을 다 뺏겼죠. 그리고 실망했던 을불인데, 자, 봉상왕을 끌어내기로 마음먹은 누가? 창졸이라는 뛰어난 재상이 을불이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는 걸 알고 찾아오죠. 그리고 봉상왕을 몰아내고 을불을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그 을불이 누구다? 미천왕이죠. 미천왕이 했던 주요 업적 중에 하나, 낙랑군을 쫓아내버리죠. 낙랑군 차출. 축출. 축출은 영어로 하면 아웃이죠. 꺼져 이거죠. 중국 사람들이 세운 낙랑군을 쫓아내버렸죠. 네.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세우고 간 낙랑군이 있었죠. 근데 미천왕이 낙랑군을 어떻게 했다고? 중국으로 쫓아내버렸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가 예전에는 낙랑군이 사이에 있다가 이제 영토가 붙게 됐죠. 자, 그리고 중국은 당시에 혼란한 시기였죠. 만리
장성. 만리장성 여기 동쪽에 연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뒤에 후연이 있기 때문에 전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전연이란 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낙랑군이 쫓겨나면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왔죠.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고구려가 위기에 처했죠. 이때 원통하게 주군함. 누구? 고국 원함. 자, 당시 백제 군대를 막으려고 고국 원왕이 평양까지 내려왔죠. 자, 평양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다가 흐르는 화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유시예요. 흐를 유자에 화살 시자예요. 유시를 자, 똑바로 앉아. 자, 유시를 맞고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되죠. 활이 이러고 놓은 거야. 화살이 막 날라왔겠죠. 참, 자, 이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백제 왕이 누구라고요? 백제의 근초고 왕. 자, 옛날 옛적에 나라에서 왕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위기죠. 그 위기를 극복한 고국 원왕의 아들이 어느 왕? 소수림 왕이죠. 자, 소수림 왕은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먼저, 자, 외래 종교를 받아들여요. 부처님을 숭배하는 무슨 종교? 불교를 받아들이죠. 자, 전진이라는 중국의 나라가 있어서 전진의 승려 스님이죠? 순도라는 스님이 고구려의 불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구려에서 절이 만들어지고 불교를 믿게 된다. 소수림왕 세 가지 업적을 시험에 낸다 그랬어요. 기억해. 자, 그리고 국립대학. 고구려에서 뭘 만들었다? 태학을 만든다. 이 태학에서는 공자, 맹자, 충성, 효도, 유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육아. 그렇죠. 육아. 오늘 배웠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 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법이 있었죠? 이 법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율령이라고 불러요. 자, 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여기서 율은 형벌을 의미해요. 형벌. 령은 뭘 의미할까요? 행정법이에요. 다스리기 위한 법이에요. 뭐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관리를 보내고 뭐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하는 것들이 다 령이에요. 령. 율은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걸 율이라고 해요. 자, 율의 대표적인 거, 이 형벌에는 5가지 벌이 있어요. 오형 있죠, 오형. 오형 뭐가 있죠? 코 자르기. 뭐가 있어요? 자르고, 목 자르고, 말로, 말로 하기 나누기. 네. 능지처참. 몸 나누기, 오한기. 자, 오형 한번 써볼까요? 네. 처음에 경형이 있어요. 경형은 뭘까요? 가벼운. 경을 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지내고. 이마 있죠, 이마. 사람 이마에다가 갈군 인두를 지지는 거예요. 그 죄에 해당하는 그 한자를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지지는 거예요. 그쵸? 치욕을 주는 거. 네. 형규 얘기해. 그 왜 다리미 맞아요. 다리미. 머리는 거야. 자, 그걸 경형이라 그래. 봐봐. 이게 제일 약한 형벌이고 그 다음에 의형이 있어요. 의가 무슨 의자일까요? 코를 자를 의자예요. 자, 잘못하면 뭐를 자르는 거예요? 코를 자르는 거지. 의형. 네. 요즘은 성형수술로 코를 높이는데 옛날엔 코를 잘랐어요.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뜻하는 비예요. 어디를 잘라요?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걷지 못하겠죠? 잘 봐. 그 다음에 자, 이건 좀 끔찍한데요? 붕형이에요.
나는 자, 이 동은 뭘까요? 나는 동. 자, 성기를 뜻해요, 성기. 남자는 어떻게 해요? 잘라요.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막아요. 제2의 목숨을. 남자는 자르고 여자는 막아요. 막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배벽이 있어요. 배벽은 뭘까요? 대벽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경영, 의형, 비형, 부경은 죽이는 건 아니죠? 대벽은 뭐라고요? 대벽은 죽이는 건데, 자, 죽이는 것도 등급이 있다 그랬죠? 가장 소프트한 거. 자, 뭐, 사약도 있죠. 자, 이 사약할 때 사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 사 아닌데? 내리 그쵸? 내리는 거예요. 임금이 하사한다 할 때 그 사자예요. 약 아니고 새알기가. 그렇죠. 어떻게,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잘 안 쳐, 근데. 자, 그리고 교형이 있죠. 교수요. 매다는 거예요, 목을. 아, 네. 자, 그 다음에 참형이 있죠. 참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참수. 네. 그리고 목을 자른 다음에 목 자른 거를 장대에 꽂아가지고 자,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 너 잘못하면 이렇게 목 잘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장대에 꽂아서. 이거를 효수라고 해요. 매달 효자에 머리 숫자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목 없는 시체를 시장 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버릴 기자에 시장 시자 써가지고 기시. 차명에는 머리를 자르는 참수가 있고 허리를 자르는 허리 요자에 요참이 있어요. 하나도 죽어. 죽겠죠? 자, 봐봐요. 그리고 기름을 끓인 가마솥에 사람을 치킨처럼 튀기는 거예요. 이거를 팽이라고 불러요. 팽형.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왕의 자리를 탐냈어요. 이걸 역적이라고 하죠. 이 역적, 역모를 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저 역모를 꾀했을 때 세게 처벌해야지 다른 사람도 역모 꾀할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 몸을 나누기 위해서. 거열해요, 거열. 나누기 오늘 뭐가 되겠노? 자, 사람이 봐봐. 사람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4개죠? 자, 이 말 꼬리에다가 밧줄을 단 다음에 그 사람 목에 하나, 팔에 하나, 팔에 여기 또 하나, 다리 하나씩 해서 5마리 말이 사람, 사람, 5마리 말 꼬리에다가 사람 몸 하나하나씩을 묶는 거예요. 그 다음 말 엉덩이를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말이 각자 방향으로 뛰어가겠죠? 왜요? 그쵸. 여러분. 사람 사지를 찢는 건데, 이거를 오마, 분식. 5마리 말이 사람 시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 뭐라고 한다?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참, 진짜 너무. 자, 이런 형벌을 O형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O형이 좀 소프트해. 너무 잔인하죠, 이거. 그래서 조선시대 오면은 이게 조금 O형이 더 좀 약해져요. 자, 좀 소프트해진 O형은, 좀 부드러워진 O형은 좀 중요해 똑같은데. 태, 장, 도, 유, 사예요. 잘 봐. 자, 태랑 장은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태는 제일 작은 회초리예요. 그게 제일 태연.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태형이라고 하는데
일본 경찰들이 조선 사람들 잡아가지고 매를 때렸거든요. 그게 태라고 하는 매란 말이야. 태는 매고, 일제강점기 친일파들 들어봤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그때 일본 경찰들이 조선인들 때렸던 매가 뭘로 만든 매인지 혹시 알아요? 뭐? 금, 저요. 어. 알루미늄. 나무, 형상을 기억하슨. 자, 소의 어떤 부분으로 문매 소 있죠? 소리 남자만이 소꼬리. 그 소의 소의.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니까 쓸게요. 소존매라고 했어요. 혹시 이거 여기예요? 그 우유 넣은 그 소의 성기를 말려가지고 냅두면 엄청 딱딱해지거든요. 아 이게 돌처럼 딱딱해져요. 이거로 일본 경찰들이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서울 지금 자, 한번 봐봐. 자, 태는 매라 그랬죠? 장도 매인데 매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곤장 들어봤어요? 곤장. 그래서 태는 회초리라면 장은 이렇게 널쩍한 노 같은 매예요. 훨씬 맞으면 어때? 아프죠. 자, 도는 뭘까? 도는 도는 노역형이에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무거운 돌을 나르게 한다거나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해봐. 만만한 일이 아니겠죠? 자, 나와봐. 평생은 아닌 기간이 있죠. 죄에 따라서. 그리고 유는 뭘까요? 기름 유배 보내는 거, 유배. 귀양 간다 이거 들어봤죠? 근데 유배도 등급이 있어요. 좀 서울이랑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죄가 클수록 어땠을까요? 멀리 저 섬으로 보내요, 보통. 그래서 또 가서 죄가 크게 되면은 못 나오게 하려고 다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집 있죠. 그래서 잘못해서 방심하면 나가다가 막 찔릴 수도 있는. 자, 그런 곳에 딱 격리시켜 놓는 그 형벌을 뭐라고 한다? 유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죽이는 거 뭐라고 한다? 사라고요. 사는 비슷하죠. 뭐 사약을 먹인다거나 교수형을 처한다거나 참수를 한다거나.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장수왕. 오래 산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7m짜리 무슨 비? 이 네. 여기에는 자,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광개토 대왕이 격퇴시켜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신라에 침입한 분기나 왜를 격퇴한 기록이 적혀 있다. 근데 비석에 대해 거기도 왜시라고 하는데 비석 이름을 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이게 아마 광개토 왕릉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비석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요 당시에 붙여진 게 아니라. 자, 광개토 대왕의 지금 영정 사진인데, 자, 난 사진이 그린 거 같아. 광개토 대왕 실제 얼굴을 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너희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 가본 적 있어요? 네. 장례식장 가면은 절하죠? 근데 그 절할 때 어디다 절해요? 영정 사진에 절하죠. 돌아가신 분들 사진에. 돌아가신 분들 지금 답이 나왔는데 사진을 영정이라고 하죠. 그 영중이. 근데 광개토 대왕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얼굴을 상상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인이잖아요, 광개토 대왕은. 그 광개토 대왕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린 요 그림을 표준 영정이라고 해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 초상화 본 적 있죠? 그 세종대왕 초상화도 세종대왕 실제 얼굴이다 OX? 엑셀 상상해서 그린 표준 영정이에요.
다 그렇죠. 이- 그렇지. 이성계는 당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있어요? 그 그림, 경기전이라고 전주에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해주기도 했는데, 광개토 대왕은 이제 단명했어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40이 못 돼서 죽었는데,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것이 누구다? 장수왕은, 자, 고구려가 이렇게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면 약해진다 그랬죠. 중국이 흩어져 있는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수왕 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쵸, 중국이 조금씩 통일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중국의 저 황허라는 강이 흐르는데, 요 강 위에 북위라는 나라가 요 나머지 나라들을 통일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고구려가 북쪽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남쪽으로, 아래로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을 뭐라고 한다? 남진 정책이라고 불러요. 고구려가 400년 동안 국내성의 수도를 두고 있다가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평양으로 옮기게 돼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연도도 알아두세요. 427년. 자, 장수왕이 한 중요한 업적이에요. 고구려 하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수도를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겼다? 평양으로 옮긴다.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자, 그리고 장수왕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전에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였던 백제라는 원수 같은 나라가 있죠. 자, 그리고 한때는 친구였던 어느 나라? 신라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고구려가 계속 내려오니까 백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부담스럽죠.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그랬죠. 백제와 신라가 요때 둘이 손을 잡아요. 자, 이거를 무슨 동맹이라고 하냐면은 신라의 나를 따고 백제의 제를 따가지고 나제 동맹이라고 해요. 자, 근데도 고구려 국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장수왕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내려오다 보니까 백제 수도, 여기, 어디죠? 서울이죠. 백제 수도는 약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이 백제 수도 서울, 한성이 탐나는 거예요. 한성을 어떻게 차지할까 장수왕이 고민을 했는데, 당시 백제의 국왕은 계로왕이었어요. 이 계로왕은, 그렇지, 바둑과 장기를 잘 뒀어요. 자, 바둑과 장기를 잘 두는 계로왕. 자, 고구려에 도림이란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도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스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장수왕이 이 도림을 불러요. 그 다음에 속닥속닥 백제를 무너뜨릴 전략을 도림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도림을, 자, 계로왕에게 접근을 시켜요. 자, 도림이 뭘 잘 둔다 그랬죠? 바둑을 잘 둔다 그랬죠? 바둑 잘 두는 계로왕 입장에서는 훌륭한 맞수를 만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자, 도림과 계로왕이 매일매일 바둑을 둬요. 그러면서 도림이 요구하는 거나 들어달라는 거를 계로왕이 대부분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너무 도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 계로왕이, 자, 이 도림이랑 또 바둑을 두는데 도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백제 수도 여기 서울을 둘러보니까 그 백제 역대 왕들의 무덤이 막 훼손돼 있고 백제 궁궐은 초라하고 엉망인데, 자, 무덤 새로 다시 만들어서 좀 예쁘게 만들고 백제 왕이 사는 궁궐이나 이런 것도 화려하게 치장해서 백성들이 우러러보게끔 예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계루왕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백제 궁궐이라든지 무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계루왕이 백제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무리를 해가면서 궁궐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고
무덤을 예쁘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다 누가 하죠? 백성들이 하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서 그 나라 힘을 엉뚱한 데 쏟는단 말이에요. 자, 백성들이 힘들고 나라가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나라 힘이 약해지겠죠? 이때 누가 쳐들어온다? 고구려가 쳐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게루왕은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이렇게 돼요. 아, 게루와요. 이렇게 기억해요. 네. 어, 네, 네, 네. 근데 장수왕을 98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장수에서 장수왕이라고 부르고 태조왕은 고구려의 어떤 정체성을 처음에 딱 만든 왕이라서 장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태조라는 왕으로 올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하여 계루왕이 죽으면서 백제는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뺏기고 서울을 뺏기고 저 남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때 계루왕의 뒤를 이은 것이 백제의 문주왕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